2장 챗GPT를 처음 만나는 날. 스마트폰에서 챗GPT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나? 괜히 이상한 질문을 하면 어쩌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상대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AI입니다. 바로 챗GPT.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챗GPT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사람을 처음 만날 때와 똑같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화면을 켜놓고 한참 바라봅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챗GPT 화면을 켜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 녀석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기린쌤이 챗GPT와 첫 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챗GPT와 첫 만남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놀라겠죠.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요. 그렇죠. 첫 만남에는 가벼운 인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부터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열고 입력창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를 처음 사용합니다. 아주 쉽게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내기를 눌러봅니다. 잠시 기다리면 챗GPT가 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방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AI와 첫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챗GPT는 말 잘 듣는 비서라고 생각하세요. 챗GPT를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기린쌤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비유가 있습니다. 챗GPT를 아주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비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면 바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좀 도와줘. 이렇게만 말하면 비서가 묻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3. AI에게 질문하는 것은 심부름시키기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상대방이 묻습니다. 뭘 도와줘? 그때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 답답해질 겁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계획 짜줘. 라고만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루 여행을 하고 싶어요. 오래 걷지 않는 곳으로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훨씬 좋은 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AI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아주 빠른 비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4. 그런데 챗GPT의 진짜 재미는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질문을 잘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챗GPT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첫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챗GPT에게 서울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챗GPT가 여러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끝?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래도 걷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걷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조금 줄여주세요. 이번에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교통비와 식사비도 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하면서 하나씩 고쳐가면 됩니다. 5. 챗GPT는 요리사와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챗GPT를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리사에게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세요. 요리사가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맵게 드세요? 짜게 드세요? 몇 명이 먹습니까? 재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알려주면 요리사는 점점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도 똑같습니다. 첫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주문하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해주세요. 너무 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밋밋했던 답이 점점 내 입맛에 맞게 바뀝니다. AI에게 질문하는 것은 요리사에게 주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6.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은 다시 주문하세요. AI가 답을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60대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는 너무 깁니다. 그러면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너무 딱딱합니다. 그러면 좀 더 따뜻하고 친근한 말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챗GPT의 재미입니다. 한 번에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AI와 대화하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7. 그래서 챗GPT와 친해지는 4마디.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어려운 프롬프트 공식부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4마디만 기억해 보세요. 다시. AI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어려우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너무 길면 핵심만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해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 4마디면 됩니다. 다시. 쉽게. 짧게.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이제 챗GPT가 조금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8. 대화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챗GPT의 또 하나의 재미는 앞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다면 다음에는 2박 3일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대화를 바탕으로 조건을 반영해서 다시 답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친구에게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라고 말했다가 그런데 나는 오래 못 걸어. 라고 하면 친구가 다시 계획을 바꾸겠죠. 챗GPT와의 대화도 비슷합니다. 한번 묻고 끝내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9.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깐 직접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를 처음 사용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아주 쉽게 알려주세요. 답변이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조금 달라졌죠? 이번에는 3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질문 하나를 한 것이 아닙니다. AI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오늘부터 챗GPT를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도 어려웠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진도 찍고,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하고, 영상도 보시잖아요.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챗GPT에게 질문을 잘못했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을 했다고 삐치지도 않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쉽게 해달라고 하면 되고, 짧게 해달라고 하면 되고,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10일. 오늘의 한마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한 번에 정답을 받는 기계가 아니라 대화하면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일단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보고 다시 말하세요. 다시. 쉽게. 짧게. 예를 들어. 이 네 마디만 기억하셔도 챗GPT와 훨씬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챗GPT를 어려운 AI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똑똑한 비서, 그리고 말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상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I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챗GPT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부탁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전에 챗GPT에게 꼭 한마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요. 아마 챗GPT도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이란의 기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